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상담소 장영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참고해야 할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주 근로시간이 일주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종전에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일주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했었는데요. 근로기준법이 2018년 3월 20일 개정되면서 일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라고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본 근무 일주 40시간에 연장근로 일주 12시간까지 더해서 최대 52시간까지만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 시기가 상이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영역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5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둘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업종이 축소되었습니다. 특례 제도란 공중생활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특정 업종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에 일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효이며 특례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휴게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위법합니다. 개정 내용을 보시면 기존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근무일과 근무일 사이에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특례 유지 업종은 운송 관련 업종과 보건업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로사 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시행 시기를 보시면 특례 업종이 5개로 축소되는 경우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근무일과 근무일 사이에 휴식 시간을 연속적으로 11시간 이상 보장하는 것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일주 최대 52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시행 시기는 사업장 규모별로 상이하며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넷째,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신설되면서 기존의 주휴일에 더해 다음의 휴일도 유급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과 설, 추석, 명절에 대한 대체 공휴일, 그리고 어린이날에 대한 대체 공휴일, 이런 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었고요. 이날에 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 근로에 해당하며 휴일 근로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이 역시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 시기가 상이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부문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요. 3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넷째,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가 근속기간 3개월 미만 노동자로 변경되었습니다. 해고 예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기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종전에는 고용 형태별로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가 상이하였으나 2019년 1월 15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노동자로 그 사유가 일원화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 1월 15일 이후 채용된 근로자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채용되신 분들에게는 이전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직급이나 직책 등 직장에서의 우위뿐만 아니라 나이나 학연, 지연 등 사회적 의미의 우위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다는 것은 정당한 업무 수행의 정도를 넘는 업무 지시를 한다거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무리한 요구 등을 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보호 대상과 관련해서는 정규직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파견업체 노동자, 용역업체 노동자, 하청업체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모두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법에서는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동료분들이 대신 신고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법에는 사용자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라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 또는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했다고 해서 불이익한 처우를 당하신 분이 계신가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용자가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